안녕하세요. 사연을 읽는 남자 인혁입니다. 사연을 읽기 때문에 볼륨을 적당히 조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사연. 결혼 6년차 남매 쌍둥이 키우는데 살림 문제로 너무 힘이 듭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 그리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애기들 재우고 저도 빨리 자야 하는데 답답한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결혼 6년차 36세 부부입니다. 결혼 전에 저는 라면 하나만 끓일 줄 알고 세탁기 작동법도 모르는 정말 살림에 무지한 사람이었고 천성이 게을러 방도 잘 치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일에 집중하고 제 일을 좋아해서 앞으로 돈을 더 많이 벌어야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결혼 3년차까지는 살림을 잘 안 해도 상관없었던 게 제가 돈을 꽤 벌었고 남편이 가사 도우미 쓰지 말고 본인이 더 가사 일에 힘쓰겠다고 해서 전 청소 정리 잘하는 남편이 너무 존경스러워 칭찬을 많이 했고 그렇게 알콩달콩 잘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화장실 청소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살림을 할 때 최대한 문명을 활용해서 편하게 했습니다. 로봇 청소기, 매일 돌리기, 물걸레 청소기, 세탁기, 건조기, 식기 세척기. 대신 의외로 결혼하고 나니 제가 요리를 좋아하고 또 잘하는 편이라서 요리를 하고 설거지하고 주방 정리는 계속 잘한 편입니다. 결혼을 하고 저 나름대로 고친 점도 많다고 생각하지만 남편에게는 부족했을 겁니다. 제가 더러운 건 맞으니까요. 문제는 임신 후부터였습니다. 임신 전까지는 일하고 공부하고 재택근무도 하고 바쁘게 살았다가 임신하자마자 일을 많이 줄였고 그조차도 벅차했습니다. 살림은 생각도 못했고 심한 입덧으로 우유 한 모금도 제대로 못 먹어 닌게를 맞아가며 버텼습니다. 이때부터 남편 불만이 조금씩 터졌습니다. 쌍둥이라 좀 위험했는데도 출산 전까지 일하다가 조산기로 입원을 했고 조기 출산했는데 임신 내내 한 입덧과 조산 방지 주사 등이 저에겐 벅찼는지 저는 출산하고 50일가량 몸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출산 후에는 아이 둘 돌보는 일 외에는 살림을 전혀 못했습니다. 다행히 50일이 지나고부터는 조금이지만 일도 시작했고 재택근무도 조금 하고 있어서 수입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받고 있습니다. 더 벌기에는 아이들 보느라 제가 체력도 여유도 없습니다. 지금은 150일째인데 50일부터 남편이 저를 안 좋게 봅니다. 게으르다. 장모님이 잘못 키웠다. 제발 기저귀 좀 바로 치워라. 낮잠 좀 그만 자라. 애들이 배운다. 이런 유의 말을 하는데 저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 가만히 있습니다. 쌍둥이 아가들이 잠을 잘 자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 처음에 약 50일가량은 3시간 이상 잔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수면 교육을 시켜서 그래도 밤에 2번만 깨고 5시간 이상은 잘 수 있습니다. 그래도 밤에 깨면 1시간 이상 큰 소리로 울어 제껴서 아직은 잠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면 웬만하면 아이들이랑 같이 한숨 더 자고 9시쯤 일어납니다. 어떤 날은 5시에 일어나고 어떤 날은 밤새 칭얼대다가 같이 11시까지 잡니다. 이것도 제 탓이라고 합니다. 늦잠 자고 게으른 저를 닮아 아이들도 그렇다고 제가 고쳐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남편이 밤에 푹 잘 수 있도록 안방에 따로 재우는데 조금 섭섭하지만 제가 게을렀던 건 맞으니 뭐라고 못합니다. 남편이 육아휴직해서 거의 같이 지내는데 보통 낮에는 저는 비몽사몽하며 아이들을 보고 남편은 집안일을 합니다. 빨래, 청소, 설거지, 정리 등도 하고 가구 배치도 바꾸고 화단 정리도 하고 시공도 하고 전구도 바꾸고 정말 많은 것을 합니다. 사실 제 입장에서는 겨우 5달 된 아기들이 쌍둥이라서 앞으로 남편의 휴직이 끝나면 둘 다 안아주기 더 힘들 수 있으니 지금 아이들을 좀 더 케어해줬으면 좋겠는데 남편이 하는 육아는 조금 제가 느끼기엔 부족합니다. 아이들이 둘 다 울 때와 분유 동시에 먹을 때 도와주고 이것도 집안일이 많아 바빠 보이면 짜증이 나 있으므로 제가 동시에 아이들을 먹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제가 너무 피곤해하니 아침에 분유 한 번씩 먹이고 절 자게 해줍니다. 물론 아이 옷 빨고 기저귀 버리고 젖벽 닦는 것 등도 육아니까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아이들의 눈을 바라봐주고 만져주고 아이들이 흥미를 가질만 하는 것들을 제공해주고 아이 위주로 지냅니다. 이게 남편 눈에는 정적이고 게을러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남편은 아이를 한 손으로 안은 채 청소거리를 돌리고 정리를 하는데 저도 그러면 좋겠지만 저는 아이를 안고 앉아 있습니다. 아이 둘 다 울면 둘을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사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젖병 닦거나 요리할 때가 아이 돌볼 때보다 훨씬 좋습니다. 아이들 돌보는 거는 생각보다 좀 벅찹니다. 그래도 남편이 더 잘하는 분야니 남편이 청소 정리 등을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제가 맡아서 돌봅니다. 쌍둥이라 정신이 없을 때가 있는데 한 아이가 똥 싸서 세면대에 치우는 와중에 다른 아이가 울거나 칭얼대면 저는 똥기저귀를 화장실에 놓고 정신없이 아이들을 챙깁니다. 그러면 남편은 이런 건 그때그때 치우라고 합니다. 과일을 먹다가 아이들에게 달려가도 치우라고 합니다. 날벌레가 생긴 건 또 제 탓이라면서요. 그리고 장난감도 그때그때 정리하라고 합니다. 아기 체육관이라고 있는데 늘 접어놔야 합니다. 저는 아이들 케어하느라 정신없어서 못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저를 한심하게 봅니다. 제 입장에선 장난감들을 거실에 깔아놔야 애들을 옮겨가며 달래고 덜 울릴 수 있는데 그때그때 치우려니 또 꺼낼 때마다 힘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 남편도 지저분한 점이 많습니다. 양말과 속옷을 같이 빨거나 변기물을 안 내리거나 요리 한번 하면 주방을 어질러 놓거나 야식 먹고 안 치우는 등입니다. 지금 저희 집은 아기 둘 있는 집이라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늘 정돈되어 있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집 인테리어에도 감탄하고 깨끗함에도 감탄합니다. 거실에는 딱 기본 아기 용품만 있고 나머지는 늘 치워놨다가 그때그때 사용합니다. 저도 100일 즈음부터는 최대한 남편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절대 어지르지 않고 바로바로 치우며 육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혼자 노는 시간에 이것저것 정리합니다. 요리도 틈틈이 합니다. 일도 좀 더 하려고 재택근무도 합니다. 남편은 그동안 참다가 터진 것 같습니다. 제가 돈을 조금 벌어와도 그깟 몇 푼 기껏 100만 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은 돈을 얼른 더 많이 벌어야 조금은 제 사정을 봐줄 것 같습니다. 그냥 저 자체가 싫은 것 같습니다. 사실 결혼하고 제가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어서 집을 마련했는데 그 집값이 좀 올랐습니다. 남편은 내 집 마련에 반대했었는데 그때 제가 설득하지 않았으면 저희는 더 이 동네에 집을 사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 공이 있으므로 제가 조금 쉬어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남편도 고마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게임을 좋아하는 편인데 전 한 번도 뭐라 한 적 없고 핸드폰 게임은 남편이 하는 것들은 저도 모두 한 번씩 해보고 게임 얘기를 같이 나눠줍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고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기 위해 제 기준에서는 좋은 직업을 가지려 노력한 것이기에 절 좋게 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 제일 친한 친구 둘은 제가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저도 장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제가 요즘 이유 없이 자꾸 웁니다. 혼자 있는 시간만 되면 자꾸 눈물이 납니다. 남편이 저녁에 운동을 나가는데 남편 없는 그 한두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집순이고 아이들이랑 있는 게 더 좋아 거의 안 나가지만 제가 원할 때 언제든 나갈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남편이 집안의 큰일로 2박 3일 집을 비웠는데 몸은 좀 힘들었지만 정말 행복했습니다. 게으른 저지만 아이 낳고 나니 아이에겐 부지런해져서 남편 없는 3일 동안 젖병 닦고 청소하고 집을 깨끗이 하게 하며 쓰레기 버리는 것과 화장실 청소 외엔 다 했습니다. 지금 저는 아이들하고만 있고 싶은데 남편은 제가 엉망으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육아휴직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거면 가사도우미 주 3회 정도 고용하는 게 제 입장에선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많이 답답해서 글을 남겼습니다. 자꾸 혼나서 저도 잘하고 싶은데 저는 차라리 나가서 일을 하라면 잘하겠는데 남편은 제 일도 무시하는 발언을 합니다. 남편이 가엾기도 합니다. 남편 입맛대로 잘 만났어야 했는데 저를 만나서 저렇게 늘 화가 난 채로 지내니 아이 갖기 전에는 너무 잘해줘서 몰랐습니다. 아이 갖기 전에 저렇게 잔소리했다면 좋았을 텐데요.
하필 임신기간과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지금, 그러니 제가 벅찹니다. 그냥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은 가족과 친구들에게 제 험담을 하며 스트레스를 푸는 것 같은데 저는 친정이나 친한 친구들에게 한 번도 남편 욕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 사람이니 남편이 잘못한 일이 있어도 저 혼자 삼킵니다. 너무 심한 일이면 시댁에 말씀드리고 조언을 구합니다. 이번에도 저는 주변에 남편 자랑만 하는데 이런 걸 어디 말할 곳이 없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도 제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부담 주는 사람이 되기 싫기에 문제가 지속되면 별거나 이혼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기쁘지 제가 남에게 부담이 되는 순간이 저에게도 스트레스입니다. 제가 남편에게 맞출수록 일이 더 줄어들기에 이 부분도 감수했지만 남편이 앞으로 뭐라고 할 것 같아서 걱정이 많습니다. 일을 하려면 관계자들을 자주 만나야 하는데 남편은 일 관련된 사람이라도 남자랑 만나는 걸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자분들하고만 일하고 있는데 그만큼 일에서 손해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남편은 그게 제 능력 탓이라고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글이 심각하게 보여진다면 누구나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이 있고 제가 안 좋은 점을 단편적인 글로 적은 것이고 실제로는 좋은 점이 더 많으니 평범한 부부라 생각하고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을 읽으신 분들의 인생 경험에 빗대어 제게 조언할 부분이나 제가 노력할 부분들을 꼭 알려주세요. 자, 아내분께서 노력할 부분은 그냥 청소만 잘하면 되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까? 지금 그냥 청소만 잘하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남편에게 쫄지 마세요. 왜 남편에게 뭔가 쪼는 듯 보입니까 지금? 남편을 보기를 왠지 시아버지처럼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남편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요. 그리고 육아, 정리, 청소. 남편이 불만이 그렇게 많은 것 같은데 아니 그렇게 불만 많으면 네가 하라고 하세요 그냥. 왜 그걸 불만을 제기를 합니까? 쌍둥이 보는 것도 힘든데 아니면 애기 쌍둥이를 보든가. 왜 그걸 이상하네. 뭐만 하면 한심하게 보고 네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는 듯 뭔가 자기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잖아요 남편이. 그 별것도 없는 사람들이 또 저럽니다 또. 그러니까 아내분은 주눅들지 마세요. 당당해지고 가슴 피고 애 안고 청소기 못 돌려 이렇게 물어보면 당당하게 말하세요. 응, 난 못 돌려. 난 당신이 아니야. 당신이 한다고 해서 나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 이렇게. 네가 된다고 나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해야죠. 뭐 자기 된다고 모든 사람이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누가 애 들고 청소기를 돌립니까? 위험하게. 미친 짓이죠. 근데 남편이 잘못하는 겁니다. 애 들다가 청소하다 애 떨어뜨리면 어떡해? 사고 나는 거죠. 뇌가 한쪽으로만 생각합니까? 유도리 있게 애 들고 청소하는 게 그게 좋다고 생각하나 보네요 남편이. 그러다가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어쨌거나 아내분 남편한테 주눅들지 마십시오. 자, 시청자 여러분, 쌍둥이를 키우는데 살림 문제로 너무 힘든 아내의 사연입니다. 옆에서 눈치 주는 남편. 이제 남편의 육아휴직이 끝났으면 좋겠다고 하네요. 자, 여러분이시라면 지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내분이 어떻게 행동해야 남편이 조금이라도 아내분을 무시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혁의 사익남,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